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인사이트의 한석지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김으로 일해서 세계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면서 많은 기업원한테 더더구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협회로 기업으로 뽑혀서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회사의 사원은 정도입니다. 창업자가 정도로 정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념, 겨울철 바다의 야채인 김 제품을 세계인의 바른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이념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저희 회사는 정도라는 사원을 정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 관련된 회사 모든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언론에 있으면서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는 기업 소개부터 사회상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삼해상사는 1968년 창업된 명가김 삼해상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겨울철 생산되는 바다의 야채인 김을 세계인의 먹거리로 바르게 소개시키는 것을 저희 회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사용하는 김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1년에 취급하는 김을 한 줄로 쭉 세우면 네네. 17만 8천 킬로입니다. 17만 8천 킬로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구 둘레를 4바퀴 반 정도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1년에? 1년에. 예.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네. 4배 정도를 저희가 깔 수 있는 양이고요. 네네. 저희 국민 1인당 16.5매씩 1년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삼해상사. 지금 이제 공장이 설립한 지, 사업을 시작한 지 68년이니까 예. 상당히 좀 기업의 업황으로 보면 상당히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대표님이 연세가 이렇게 많으십니까? 가업 승계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세경입니다. 이세경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가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하게 창업하신 아버님께서 네네. 전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낮게 받기 때문에 보통은 그 업을 하시고 본인 때에 그만두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좀 이분은 좀 특이하셔가지고 이걸 100년 된 김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종업원을 네네. 집에서 숙식도 시키고 결혼도 네네.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될 만한 친구들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다 그 직원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바꾸셨어요. 안 도망칠 사람. 그래서 이제 자식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설득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저는 처음 직책이 김군이었습니다. 김군이요? 예. 그래서 김군이 아버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죠? 아주 다른 분도? 분들이요. 예. 네. 저는 저 직책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년 만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고요. 지금 네네. 대표이사 돼서 2005년에서 10년 된 셈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가업 승계라는 거는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가업 승계는 업의 승계입니다. 그 업이라는 거는 창업자 정신과 그 기업 정신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네네. 그걸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의 방법으로서 가업이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네네.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네네. 창업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 특별한 사람이
처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먹고 네네.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있지만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다 있습니다. 네네. 모든 회사에. 네네. 그 철학을 후계자, 제2대 내지 3대 사장이 그걸 잘 보고 그거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방법으로 택한 게 가업이기 때문에 네네. 업의 정신의 개양이고 거기에 속해서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 관계자들의 일터의 연속성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기업과 좀 독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가실 겁니다. 예, 3회 상세의 어떤 내부적인 경영이라든가 어떤 경영의 그 어떤 핵심적 요구 관련해서 뭐 다각화 전략을 쓰는지 단순화 전략을 쓰는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향 제시입니다. 네네. 저희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 저희 김 품목이 김만 하겠다 저희는 정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에는 물론 이 사회의 트렌드의 변화, 싱글족도 김은 집에 먹고 있고 어린 아이도 김치는 안 먹어도 김은 먹고 그런 네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해외 시장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 품목을 정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의 역량이 다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하고 기본을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김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장이라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을 하게 되면 고객이익이 우선 주주이익이 우선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 낮은 김 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처음에 정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판단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다음 때에 넘어가서도 이 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의 물건을 공급해 주시는 어민들하고도 모임을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큰 회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그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분들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 시찰도 가고 부부 동반으로 모시고 그렇습니까? 네. 해외 여행도 갑니다. 네. 그걸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여행의 팀을 이끄는 가이드가 사원 때 저희 회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임원돼서 저희 회사를 계속 20년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단체를 보고 여러 모임을 봤지만 몇 년 지속되는 거 봤지만 이렇게 20년 이상 지속되는 곳은 없다. 뭐 30년, 20년 이런 거래선들이고 국내 뭐 유통 백화점들도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고 뭐 그 아까 라면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라면 업체 같은 경우는 첫 제품 시제품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급하고 있고 네네. 그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 중점적으로 우선시합니다. 네네. 당장의 이익보다 영속적인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그 3회 상사의 그 대표적인 이렇게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많이 알려진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대표적이라면 지금 요 앞에 있는 네네. 초살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예, 초살이 예. 시리즈는 네네. 처음 생산된 김, 우리나라에서 매 겨울철에 처음 생산된 김, 돌김을 원료로 해서 네네. 국산 순수 참기름만을 짜서 직접 저희 공장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자기 눈으로 본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참깨를 가져다가 네네. 저희가 비축해 놨다가 그걸로 만든 김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소비자님들과 가까이 있는 거는 라면에 그 몇 조각씩 들어있는 김가루가 있습니다. 네네. 2mm 곱하기 5mm로 잘라진 건데요.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걸 100% 저희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편의점에서 가보시면은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81만씩 정도 소비가 되는데 그 중에 50%를 저희 회사가 공급합니다. 그렇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백화점 PB라든지 또 식자재 회사라든지 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식점에 사용하는 김, 전국에 있는 한 1000개 점포를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르다 김밥김이라고 네. 히트하고 있는데요. 그런 김밥김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에서 생산하는 김이다 해서 그게 자체가 사실상 그 유명해지는 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네네. 예. 그런 것을 좀 차이점을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전문업체가 한다면은 네네.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네네. 소비자하고의 관계, 믿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면 좀 더 좋은 원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네네. 소비자와 가까이 가는 그 유통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 대신에 좀 더 좋은 원초를 사용해서 소비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곧 소비자와 메이커 간의 신뢰고 그게 곧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해외 시장도 지금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퍼내가는 힘이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 교체에 상당히 좀 눈길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도 상당히 많다면요. 지금 3회상사에서 그 생산하는 게 전부 50% 이상이 해외에 나간다면요. 예, 그거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회사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네네. 매년 최근 3년간 매년 21%씩 신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예. 그거는 단순히 교포분들이 이걸 소비해서 그렇게 신장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먹기 시작했다. 네네.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신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수출되는 국가도 네네. 우리나라에서 전에는 교민들이 가 있는 곳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90여 개 국가에 수출이 됐습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150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출 금액도 2억 7천만 불, 2억 7,400만 불이 작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농수수산식품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재료,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서는 김이 최고의 수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구미에 맞는 그런 쪽의 전략들이 상당히 좀 아주 고통이 많은 결과에서 그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 좀 예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을 단순히 식사에 반찬 대용으로 네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자칩은 네네. 감자를 튀겨서 소금 뿌린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조미김은 김을 튀겨서 소금 뿌린 게 우리나라 조미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형태만 옮겨가도 그분들한테 맞겠죠. 네네.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한다면 네. 치즈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있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치즈로 한다든지 우리의 김치 맛은 그 약간의 새콤한 맛이 플러스된 김치 맛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김치의 이미지는 핫스파이스입니다. 네네. 단순히 매운 맛이거든요. 네네. 그걸 강조한다든지 국가에 따라서는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김 자체에 동양군 소스를 발라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맞도록 네네. 특히 서양 쪽에서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네네. 그 우리나라 그 스낵 네네. 유처럼 똑같이 해서 거기다 김을 토핑을 해서 소비자가 접하게 하면 해조류 특유의 냄새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네네.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접근을 현지화 전략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네. 유독히 해외 시장에서는 3회 상사의 기불을 찾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어떤 3회 상사만의 독특한 어떤 특정이 있는지 이거 좀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은 지금 네네. 김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네네. 나라의 생산량을 말씀드리는 걸로 표현을 대신하겠습니다. 네네. 일본이 7천만 속, 7,500만 속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이 5천만 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억 4천만 속을 생각합니다. 속이 100장을 속이라고 100장,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55% 정도, 전 세계 생산량의 55%를 우리나라에 네.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소비 규모로 봤을 때는 네네. 약 1조 원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 해외 시장에서 3회 상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우선 첫째, 저희는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네. 일반 소비자님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그 나라에서 원료가 생산이 안 된다든지 네네. 또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공급하고 품질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그걸 유지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호 관계를 어떻게 우리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 기준의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김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 관련된 결정이 빠릅니다. 소비자의 니드의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반발짝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빠른 대응, 그거는 바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내부를 보면 5년에 한 번씩 크게 바뀌어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도매상에서 네. 메이커로, 유통으로, 수출로, 또 업무용으로. 네. 요즘 최근에는 전문 ODM 회사로서 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회사로서 저희가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억을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3회 상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김 도매업을 통해서 네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네네. 그때 80년도 초에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결정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시장 변화를 읽고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것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쭉 해서 술안주로 팔리던 일본식 간장 조미김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대량 생산해 봐야겠다. 해서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실제 이게 생산을 해보니까 팔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 그 간장 소스 바른 네네. 김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이거 팔아야겠다 하고 시작을 네네. 했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입이 다른 겁니다. 국민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머님들이 네. 그 김이 맛있는 김을 사서 네네. 내가 기름 바르고 소금 뿌려서 구워서 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입이 다르다면 그 입에 맞는 걸 하자 했더니 공장장부터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기계였거든요.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입니다. 네네. 그 기계에다가 기름 뿌리고 소금 뿌린다는 거는 쇠를 갖다 다 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군요. 금방 기계가 망실될 거니까 하지 말자.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 창업주께서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소비자의 뜻에 따라야지 어떻게 생산자의 그런 기준으로 그렇죠. 아주 판단을 중요한 하느냐.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생산을 처음 한국식 조미김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걸 당연히 생각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중동 가면은 물을 사 먹는다. 네네.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다. 한 때였습니다. 김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구워주시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워주시는 시간이 거의 김 100장을 재시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구우시려면 또 1시간 걸립니다. 그거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난 저도 겁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또 중견기업이 이렇게 개발한 것은 굉장히 그 자체를 노력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켜서 중견기업을 해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가는 산업 패러다임에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 아주 도의적 책임이자 그런 걸 강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가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는 4배의 규모의 큰 그 라인을 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러 식품업체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참치를 주로 하시는 회사라든지 또 저희한테 기름을 식용유를 공급해 주시던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 유통의 거래 조건을 현찰 거래하던 걸 어음으로 바꾸고 또 영업사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 당시 900원 하던 한 제품을 사면 네네. 600원짜리 증정품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정 질서에 완전히 이배되는 그래서 것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단일 품목이고 하니까 네네. 경쟁을 하다가 한 3년 경쟁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네네. 그 마침 그 부분 그 조미김 사업을 하던 부분의 주식을 그 당시 대기업이 또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3년을 버티다가 손을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네네. 국내 먼저 안 팔고 해외 먼저 팝니다. 오히려. 예, 해외 먼저 팔고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축적이 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는 네네. 생산과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소비자를 만나기 쉽게 된 게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모든 아이디어가 플러스돼서 생산의 과정, 유통의 네. 과정에서 대부분 침몰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서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IT가 발전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앞서감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단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저희 같은 업종이 되면 창조경제하고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 김에 네.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회사, 네네. 김에 많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네. 나름대로 저희 회사에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또 여태까지 해오면서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결합시킨다면 네네. 그게 시행착오 없이 해외 소비자님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네네. 저는 그게 각각의 윈윈할 수 있는 요소가 플러스된 거가 창조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업종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 회사는 전문적인 ODM 회사로서 네네. 아마 화장품에서 ODM 회사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도 네네. 김 장사가 ODM 회사로 저희는 이렇게 변신해서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저희 회사는 네. 운 좋게 네네. 5년 전에 저희 지역 공장이 있는 지역의 장애인 회장님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예, 예. 뭔가 장애인 생산 설비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초기 단계부터 같이 해서 저희 오래된 라인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네네. 또 그 공장 설계라든지 생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기술자들이 가서 가리키도록 하고 그래서 초기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 공장의 여사님들 중에서 정년이 되신 분들이 그쪽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또. 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장애인만으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정상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정상인이 가서 하고 네네. 또 거기 장애인들 중에서 3년 이상 되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숙달된 사람을 다시 저희 공장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단계가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고요. 그 공장이. 네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매년 저희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일거리를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정말 저희가 뜻하지 않게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손해 안 봅니다. 기계도 드렸지만 월 100만 원씩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가격이고 했지만 네네. 조금씩 주십시오 했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성장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네. 회사 자체, 사회상사 자체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김 대표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면 아직도 높은 산이 많고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그 제일 높은 산에 깃발을 한번 꼽아봐야겠다. 김 전문 업체로서 전 세계 넘버원이 한번 돼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넘버원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는 100년 된 김 회사가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도 경영을 해야겠다 해서 최초의 창업자가 만들어놓은 사원이 정도입니다. 해석을 재해석, 현대에 맞춰서 우리는 재해석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바꿔나가자.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고요. 지금 현재는 그 100년 된 김 장사를 하기 위한, 김 회사를 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체력 단련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거리 간의 문제를 단축시켜서 좀 더 현지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김을 공급하자 네. 하는 목표로 지금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소개도 해주시고 창조경제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 보편적 김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철저하게 소비자 위주의 창조 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것이 큰 힘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 현지 시장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것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이 소비자의 니드에 합당한 제품으로 개발된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